사랑합니다.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끓는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때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기화라고 배웠죠. 그때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배웠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끓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순물질의 끓는 점을 측정해서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직접 우리가 측정해서 그래프로 그릴 거고요. 이 강의에서는 두 번째, 자, 좀 집중해서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끓는 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 하면은요,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액체를 가열할 때 끓기 시작하면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때의 온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액체가 있습니다. 자, 액체를 이제 가열해서 온도를 높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 기체가 되겠죠? 자, 액체가 가열돼서 온도가 높아질 때 끓기 시작하는 온도. 자,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점 하니까 여러분 이슬점 생각나지 않아요? 자, 이슬점도 온도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끓는 점도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끓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액체와 기체 상태가 구분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점이 있어요. 자, 우리는 약 상온 25도 정도에 되는 어, 온도가 우리의 상온, 그러니까 생활하는 온도죠. 자, 그러면은 25도를 기준으로 자, 물질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 자,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네들은 질소와 수소는 마이너스 196도, 마이너스 253도에서 벌써 끓고 있어요. 즉, 이게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도씨에서는 얘네들은 기체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끓는 점이 낮으면 기체 상태에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끓는 점이 이제 25도 상온보다 높은 물질은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지 봅시다. 자, 에탄올,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수은, 염화나트륨,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끓는 점이 매우 높은 물질들은 액체 상태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 안 가면요. 천천히 이제 강의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자, 왜 상온에,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지? 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액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 모르면 또 학교에서도 물어보고, 그리고 강의를 다시 돌려보면서 여러분 꼭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특성 두 번째. 자, 끓는 점은요. 압력이 감소하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높아져요. 자, 이것을 좀 쉽게 어떠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주변에 공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쵸? 공기가 없어진다는 기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면은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자, 물은 1기압 기준으로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아,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 다양한 끓는 점이 나오는데 이 끓는 점은 기준이 뭐냐? 자, 1기압입니다. 1기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기압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1기압. 자,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가면 압력이 감소하죠? 끓는 점이 낮아져요.
약 한 90도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해요. 물이 끓어야지 이제 밥이 되겠죠? 그런데 100도씨에서 끓는 물에 밥을 했을 때랑 90도씨에서 끓는 물에 밥을 했을 때랑 어느 게 더 잘 익을까요? 100도씨에서 끓을 때 밥을 하는 게 더 잘 익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은 산에서는 90도씨면 벌써 물이 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이 덜 익어요. 즉 밥이 덜 익어서 쌀 알갱이가 막 씹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감압장치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감압장치. 이 감압장치 이제 학교에 있어서 우리가 관찰해 볼 건데, 감압장치는 여기에 이제 펌프가 있어요. 펌프를 여기다 이제 연결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냅니다.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면은 안쪽에 압력이 낮아져요. 자, 그러면은 이 온도가 적당하게 올라 있는 물인데, 이 물에 아직 끓는 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끓는 점이 낮아지고, 자, 이 물이 갑자기 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압력이 감소하면 끓는 점은 낮아지고,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은 높아진다. 자, 이거를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는 점의 이용 보면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뷰테인, 그리고 프로페인. 자, 이것들은 가스 이름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부탄가스가 뷰테인 가스고, 그다음에 프로판 가스가 프로페인 가스인데, 자, 이렇게 우리 화학에서는 이렇게 뷰테인, 프로페인이라고 말해요. 자,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자, 아까 기억나나요? 자,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려면 끓는 점이 상온보다 높아야 할까요? 낮아야 할까요? 네,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뷰테인 가스, 프로페인 가스, 우리가 연료로 쓰는데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보관해 둬야겠죠? 연료로 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쓰는, 주로 이제 뷰테인이나 프로페인이 주성분인 이제 LPG나 이제 부탄가스, 뷰테인 가스, 여기 이제 용기가 이만한데 여기에다가 기체로 넣으려면은 부피가 굉장히 크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자, 어떠한 상태로 넣으면 좋으냐면 액체 상태로 넣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부피를 아주 작게 줄여서 액체 상태로. 자, 그러면은 여기다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요. 자, 이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굉장한 압력을 가해줍니다. 자, 압력을 굉장히 높여서 압력을 가해주면 여기가 끓는 점이 높아져요. 자, 끓는 점이 높아지면은 이 기체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액체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끓는 점이 낮은데 압력을 높여주면 끓는 점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온보다 끓는 점이 높아지면 아직 끓지 못하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액체 상태면은 부피가 작죠. 부피가 작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LPG 용기나 부탄가스 이런 용기에 넣어서 우리가 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압력과 끓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요, 물과 에탄올, 순물질이죠. 이런 순물질의 끓는 점을 측정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압력에 따른 끓는 점 변화, 순물질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끓는 점이 있죠. 그 끓는 점의 변화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감압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